자, 신경에 대해서 할게요. 자, 보면, 자, 뉴런, 자, 신경세포인 뉴런은, 자, 신경세포인 뉴런은 가지돌기,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축삭돌기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뉴런의 종류와 자극을 전달하는 순서는 자극은 감각 뉴런으로 갔다가 연합 뉴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뉴런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 신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와 척수. 자, 이 뇌 구조를 한번 보면 대뇌 보이죠? 대뇌요. 대뇌는 감각의 중추예요. 또한 우리가 추억, 추리, 기억, 학습, 감정 이러한 복잡한 정신활동을 대뇌에서 주관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요 안에 있는 요것을 우리가 간뇌라고 하거든요. 간뇌. 자, 간뇌는요, 체온 등의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의 중추입니다. 항상성의 중추는 간뇌다. 그 다음에 여기 뒤통수 부분 보이죠? 뒤통수. 손해예요, 손해. 자, 손해는 뭐냐면 근육 운동과 몸의 자세 균형을 유지하는데 손해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간뇌 보이죠? 중간뇌요? 중간뇌는 눈의 움직임, 또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간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뇌에서는 시각과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 이렇게 우리가 자율신경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수입니다. 연수. 그리고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걸 우리가 척수. 자, 척수. 이렇게 척추 쪽으로 내려가죠. 자, 그러면 말초신경계는 우리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합니다. 자, 자율신경은요, 우리 대뇌의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 반응의 경로, 의식적 반응은 중추가 바로 대뇌입니다. 의식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무조건 반사는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생존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어나는 반응이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에는 척수 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척수 반사에는 이제 무릎 반사, 또 날카로운 물체가 또는 뜨거운 물체가 우리가 닿았을 때 바로 몸을 움츠리는 거, 척수 반사예요. 연수 반사는 우리가 이제 재채기, 딱꾹질, 침 분비가 일어나는 건 연수 반사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반사고요. 우리 중간뇌에서는 이제 동공 반사죠. 동공 반사. 그래서 중간뇌에서는 그런 걸 작용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들. 자, 의식적 반응은 자극이 오면 우리가 감각기관을 거쳐서 신경, 거쳐서 대뇌를 거쳐서 대뇌의 명령을 받고 다시 척수로 가서 운동신경, 반응기관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관에서 피부 감각신경, 우리가 뜨거운 거를 만지는 건 아까 척수죠. 척수 갔다가 운동신경, 반응기관 이렇게 대뇌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게
무조건 반사예요. 자, 호르몬 볼게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는데요. 내분비샘에서 자, 혈액으로 분비되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특정 세포나 기관에 작용을 하고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으면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의 전달 속도는 느리지만 효과가 지속적이고 작용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우리 내분비샘의 종류들을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은 내하수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하수체. 자, 여기서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거.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고요. 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자, 세포호흡을 촉진해요. 세포호흡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에서는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인슐린이 나오는데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혈액의 당이 떨어졌을 때. 인슐린은 이제 당이 너무 많으면 또 그 당을 또 감소시키는 역할로 인슐린이 해요. 자, 또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혈압이 상승되고 혈당량이 증가되는 역할을 하는데, 혈당량이 증가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자에서도 나오고 부신에 아드레날린도 있고 글루카곤도 있어요.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는 부족하지 않는데, 이 인슐린과 같은 혈당량을 감소하는 거는 요거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적어지면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그래서 인슐린을 부족할 때 우리가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다. 거기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뭐 정소, 난소 이런 거 있고요. 자, 호르몬과 관련 질병에서요, 생장 호르몬이 조금 나오면 우리가 소인증이 되고요. 많이 나오면 거인증, 뭐 말단 비대증. 자, 티록신이 결핍되면은 기능 저하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 과다되면은 기능 항진증이 나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슐린이 부족하면 나오는 병, 당뇨병이죠. 자,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 우리 체온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자, 체온 조절 과정에서 더울 때는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울 때 또 땀 분비가 증가되면서 열 방출량을 증가해서 몸의 체온을 낮추는 과정이고요. 추울 때는 혈관을 수축해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그죠? 자, 그리고 근육 떨림과 세포호흡을 이제 해서 열 발생량은 증가를 해야지만 추위에서 이겨낼 수 있겠죠. 자, 혈당량이 높을 때는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고,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내보내서 혈당량이 다시 높아지는 과정. 인슐린이 분비되면은 간에서 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혈액의 당을
없애는 과정이죠. 혈당량이 낮아지는 과정이다. 자, 몇 개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니까요. 구구단을 외운다. 학습과 관련된 건 대뇌죠. 대뇌. 자, 날씨가 더울 때 땀이 난다. 날씨가 더울 때 땀이 난다. 땀이 나오는 거 체온 조절 항상성과 관련된 거는 간뇌입니다. 간뇌. 자, 의식을 잃어 뇌 활동을 확인할 때 손전등으로 눈을 비추어 본다. 우리 시각을 얘기한 시각 담당하는 거는 중간뇌였어요. 답은 2번이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율신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소화 운동을 억제한다. 1번 맞는 거고요. 자, 부교감신경은 소화 운동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촉진합니다. 교감신경을 작용하면 동공이 확대됩니다.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호흡이 느려집니다. 차분해집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 부교감신경이 작용하여 심장박동 아닙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심장박동이 빨라지고요. 산길을 가다 멧돼지를 만나 긴장한 사람의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작용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면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대뇌다. 맞고요. 의식적 반응이 무조건 반사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이건 아니죠. 무조건 반사가 더 빠르게 일어나죠. 얘가 틀렸죠.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내하 수치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진 않고요.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나오고요. 이자에서는 인슐린이 나오는데 혈당량이 감소되는 거죠. 부신에서는 글루카곤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나오죠.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죠. 네, 답은 5번이죠. 자, 우리 16번 문제 볼게요. 혈당량을 조절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에서는 글루카곤이,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자,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인슐린. 답은 3번.